내 안에 가득한 욕망을 어찌해야 하는가. 진시황은 말했다. 나는 진인을 흠모하여 스스로 진인이라고 할 것이며 짐이라 부르지 않겠다. 사기 진시황 본기 중에서. 천하 통일을 이룬 진시황은 영생을 꿈꾸었다. 어린 남녀 수천 명을 붙여 서불에게 신선을 찾으라 명했다. 서불은 명을 받고 바다로 떠났다. 하지만 진시황은 결국 불로초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도 신선이 되지 못했다. 시간을 움켜쥐려던 그의 욕망은 결국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희대의 영웅도 결국 시간을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도쿄에서 기차에 털썩 올라탄다. 터널까지 굳이 넘을 필요도 없이 2시간만 내쳐 북으로 달리면 니코에 다다른다. 도쿄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근교의 작은 도시다. 자칫 풍광의 눈을 팔다가는 액기밴을 펼치지도 못한 채 강제 하차당하기 십상이다. 미처 먹지 못한 연어알이 눈앞에 수박만하게 둥실거린다. 일본사의 문외한인 내게도 니코는 충분히 인상적인 장소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인 도쇼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인에게는 통일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의 사당은 니코의 가장 큰 자랑이다. 총알바지 대역인 카게무샤를 활용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그는 조심스럽기 그지없는 캐릭터의 소유자다. 도쇼구에 들어서서 한가로이 건너라면 원숭이상 3마리가 대번에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 마리는 눈을 가리고 있다. 다른 한 마리는 귀를 가리고 있다. 마지막 한 마리는 입을 가리고 있다. 사악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함부로 짓거리지도 말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처세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잔망스러운 원숭이들이 귀엽기도 하거니와 표정에 생동감이 넘쳐흘러 발길이 자연스레 멈춰진다. 일본 역사를 슬쩍이라도 견눈질 해본 독자라면 새를 울게 하는 방법이란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문제적 인물 셋이 이 고사의 주인공이다. 성질 급한 오다 노부나가는 새에게 울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고는 혹여 새가 울지 않으면 가차없이 새의 목을 베어버린다.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도록 온갖 졸렬하고 간교한 계책을 강구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 더욱 적확하게 표현하자면 그저 기다린다. 그의 일대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의 리더십을 시종일관 보여준다. 도쇼구의 한 구석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처세술이 오롯이 담긴 유언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를 필요 없다. 부자유를 친구로 삼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 욕심이 생기면 궁핍했을 때를 걱정하라.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원이요. 분노는 무사장구의 적이다.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르면 그 피해는 너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스스로를 탓하고 남을 탓하지 말라. 모자람이 지나친 것보다 낫다. 산업화의 역군인 우리네 아버지들의 말씀처럼 100번 맞는 말이지만 그 뒤흘림에 몸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 지극히 전 근대적인 가치관의 나열이다. 다시 3마리의 원숭이상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가려진 눈, 귀, 입. 곰곰이 원숭이의 모습을 곱씹으며 도쇼구의 정취에 젖어들다 보면 속물스럽기 짝이 없는 유언 너머로 깊은 울림이 찾아온다. 저 멀리서 우주의 진리를 강변하는 공자의 음성이 바로 그것이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통. 논어 안연편 중에서. 논어 가운데 안회가 깊이 관여한 챕터를 안회의 자,
자연을 따 안연편이라 명명하여 정리했다. 어느 날 아내가 묻는다.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그토록 아끼는 제자답게 송곳처럼 날카롭게 핵심을 찌른다. 인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야말로 육아사상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답한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단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에 귀의할 것이다. 그 똑똑하다는 안회가 잼쳐 묻는다. 스승님,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이른바 극기복례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때 공자가 남긴 방법이 바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아라 라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당의 잔망스런 새 원숭이를 따라 실천하면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예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다. 송대의 주인은 논어 집주에서 극기를 일신의 사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문장에서 공자가 말하는 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의 범절이 아니다. 또한 영화 킹스맨의 콜린 퍼스가 쌍심지를 켜고 기관총을 쏴대며 그토록 강조하는 매너 맥스맨의 매너도 아니다. 여기서의 예는 차라리 도리라고 표현하는 편이 이해가 쉬울 듯 싶다. 도리란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은 아래로 흘러 모인다는 자연의 섭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극기는 오히려 자연의 섭리를 따를 때 충실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가 오히려 관건이다. 자기검열, 자제, 검약, 욕망의 거세, 고통을 꾹꾹 참아가며 이루어내는 성취 따위에 극기의 정수가 있는 게 아니다. 충실한 몰입감이 극기의 본질이다. 사욕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굴을 파고 들어가 욕망을 쫓아가며 별이고 별인 욕망을 껴안고 살아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극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진정한 극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경험이 바로 몰입일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돈과 시간을 들여 사서고생을 한다. 템플스테이에서 나물만 먹느라 허기진 배를 움켜쥐는 것,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를 기웃거리며 고산병과 추위를 견디는 것,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발바닥에 잡힌 물집을 부여잡고 걷고 또 걷는 것, 이 모두가 결국 몰입이고 진정한 의미의 극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공자는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고 그저 성스러운 이름에 자기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충실한 몰입을 위해 자신의 학문이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었다. 유학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보겠다는 사적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공자의 유세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30대의 유랑과 60대의 유랑. 공자 나이 30대의 낙양, 제나라, 동주를 방문한 것은 일종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유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60대에 위나라, 송나라, 정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를 찾아다닌 것은 분명 유학의 차원이 아니다. 갈고 닦아 농축한 육아사상을 현실 정치에 녹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자기 욕망을 위해 그 어렵고 험한 길을 묵묵히 밟아 내려간 것이다. 공자는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의지의 인간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시간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존재다. 공자의 깊은 울림을 귀에 담은 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에 위치한 니꼬를 떠나기 위해 기차역에 오른다. 끝을 모르고 길게 뻗은 기찻길 옆에 표지판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일광이란 글자가 또렷하게 눈동자에 새겨진다. 니코라는 도시명을 한자로 쓰면 일광이다. 해와 빛, 줄곧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자고 골똘히 생각하던 내 앞에 일광 두 글자가 나타난 게 과연 우연이란 말인가.